2025년 세계 경제는 또다시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강력 무역 정책 이른바 관세 전쟁이 글로벌 경제 질서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침해국으로 분류된 67개국에는 최고 49%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주요 타깃국 중 하나로 25%의 관세가 부과되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부상한 스티븐 미란의 미란 리포트가 이 정책의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다. 미란은 보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2010년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자산관리회사인 엠베웨이브 파트너스를 공동 창업했고 맨해튼 연구소 연구원도 역임했다. 2020부터 2021년 기간 동안 스티븐 무누신 재무부 장관의 경제 고문을 맡기도 했다. 그러다 올해 3월 헤지펀드 허드슨 베이 캐피털 수석 전략가로 일하던 중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책사가 됐다. 미란 리포트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다. 이는 전후 브레튼 우주 체제로 상징되는 달러 중심의 국제 통화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선언에 가깝다. 브레튼 우주 체제는 2차 대전 말기인 1944년 미국 뉴햄프셔 주의 브레튼 우주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회의에서 만들어진 글로벌 금융 질서의 기반이다. 이 체제의 핵심은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한 고정환율 시스템이었으며 달러는 금과 직접 연계되어 달러-금 국제통화라는 질서가 형성되었다. 이는 전후 혼란 속에서 세계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국제협력의 산물이었다.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이 함께 설립되어 글로벌 금융 안정과 개발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다. 반면 2020년대 미국의 보호무역 흐름 속에서 등장한 미란 리포트는 현재의 글로벌 통화체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출발한다. 스티븐 미란은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가 오히려 자국 산업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강달러 체제가 미국 제조업과 무역 수지를 악화시켰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그는 기존 달러 중심 통화체제를 개혁하고 마럴하고 협정이라는 가상의 국제협정을 통해 전 세계가 자국 통화 가치를 조정함으로써 새로운 금융 질서를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브레튼 우주 체제와 미란 리포트의 공통점은 모두 세계 경제의 안정과 재편을 목적으로 하며 국제적 협정을 통해 통화 체계의 기준을 설정하거나 바꾸려 했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 주도의 질서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브레튼 우주 체제는 미국의 경제력과 금 보유량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미란 리포트는 미국의 국익을 유지하면서 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도모한다. 하지만 차이점은 보다 본질적이다. 브레튼 우주 체제는 다자주의와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제 안정이라는 공공재를 만들고자 했던 이상주의적 접근이었다. 반면 미란 리포트는 미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현실주의적이고 일방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브레튼 우주는 전쟁 후 재건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탄생했지만 미란 리포트는 탈세계화, 보호무역, 자국 우선주의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브레튼 우주 체제가 금을 기준으로 환율을 고정하는 근본이 기반의 정태적 체제였다면 미란 리포트는 금과의 연계를 배제하고 국채, 금리, 환율을 유동적으로 재조정하는 유연한 구조를 지향한다. 보고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강달러 정책이 미국의 제조업을 고사시켰고 글로벌 무역 질서가 중국과 같은 저비용 생산국에 유리하게 작동해왔음을 지적한다. 미란은 미국이 더 이상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활용해 일방적으로 이익을 볼 수 없는 구조에 직면했다고 판단하고 마럴하고 협정이라는 가상의 국제협정을 제안한다. 이 협정은 세계 각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끌어올리고 미국의 단기 국채를 100년짜리 초장기 무이자 채권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미란 리포트를 실현하기 위해 관세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까지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품을 억제하고 미국 내 생산과 고용을 증대시키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단순한 보호무역주의 차원을 넘어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특권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실물 경제 기반의 패권을 재구축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즉 강달러 해소와 제조업 부흥 그리고 기축통화 유지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트럼프식 경제 리셋 시도는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중국은 즉각 34%의 보복관세를 선언했고 유럽연합 역시 WTO 제소와 자국 산업 보호 조치를 예고했다. 신흥국은 달러 유동성 축소에 따른 자본 유출과 통화 가치 하락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증시 역시 이러한 조치에 직격탄을 맞았다. 나스닥, 다우존스, S&P 500 모두 이틀 새 10% 내외의 폭락을 겪으며 1경 원 가까운 자산 가치가 증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섰고 미국의 달러 약세 유도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원화 강세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단기적으로 수출 기업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이미 25% 관세 부과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 더불어 외국인 자금 이탈과 금융시장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강세가 약해질 경우 원화 강세와 함께 외환 보유액 관리 및 수출 황금 리스크가 대두된다.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대외 충격에 매우 민감하다. 단기적으로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함께 미국과의 외교 채널을 통해 관세 면제나 완화를 모색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수출시장 다변화 및 미국 외 지역과의 FTA 재정비를 통한 수출 리스크 분산. 둘째,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 개편과 기술 자립도 강화. 셋째, 내수 기반 확대를 통한 경제 안정성 제고. 넷째, 외국인 자본의 급격한 유출을 막기 위한 금융시장 규제 및 제도적 안전장치 강화 등이다. 특히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축인 반도체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 일본, 유럽 등과의 기술 동맹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국가 전략으로 설정해 대외 의존도를 점차 낮춰야 한다. 외환 보유액 확충과 달러 중심에서 다변화된 통화 바스켓 전략도 고려할 만하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전쟁과 미란 리포트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재편 시도이며 이는 한국 경제의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판이 다시 짜이고 있는 지금 한국은 단기적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 구조 개편이라는 전략적 시야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단지 생존을 위한 대응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도약을 위한 기회일 수 있다. 다만 한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내 정치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민주당이 향후 정권을 재창출하게 될 경우 미국의 트럼프식 경제 정책, 특히 관세 폭탄과 미란 리포트에서 나타나는 일방주의적 무역 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른바 자주 외교와 다자 외교를 강조하며 친중적이고 친북적인 노선을 선호한다. 이러한 기조는 미국이 글로벌 환율 무역 질서를 전면 재편하려는 움직임 속에서는 현실과 괴리를 보일 수 있다. 트럼프의 관세 및 환율 압박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국면에서 민주당이 중국과 북한을 고려하여 미국의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면 한국 경제는 오히려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관계에서 고립될 수 있다. 특히 미국과의 경제 협상이 중요한 시점에 민주당이 원칙 중심의 외교를 고집하거나 반미 정서에 기반한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할 경우 실질적 외교 성과가 저조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민주당은 사회적 복지 확대와 내수 중심 경제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 대외 무역이나 수출 산업과 관련된 구조적 대응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모습을 보여왔다. 이로 인해 미국이 요구하는 환율 정책 조정이나 통화 개입 관련 협상에서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미국의 무역 보복 대상국으로 지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가 본격화될 경우 한국 기업들은 이중의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외에도 외교적 원칙을 강조하다가 경제 현안에 대한 민첩한 대응을 놓친 사례도 있어 이번 트럼프의 미란 리포트 체계에 기반한 금융 질서 전환 시나리오에서도 신속하고 실용적인 외교 전략을 펼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국내 정치 기반이 강한 시민사회 등의 반미 반자본 정서가 외교 정책에 영향을 줄 경우 미국과의 경제 협상에서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획득하게 되면 미국의 강경한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전략 없이 중립적 태도만 유지할 경우 실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적 리스크만 커질 수 있다. 다자 외교나 자주 외교는 세계 질서가 안정될 때에는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으나 지금과 같은 패권 전환기의 격변기에는 오히려 전략적 모호성이 국가 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반면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을 경우 미국과의 경제 공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소위 한국의 보수 진영은 전통적으로 안보와 통상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중시해왔으며 이는 트럼프식 강경 경제 정책과도 일정 부분 방향이 맞을 수 있다. 대미 통상 정책에 있어 협력적 자세를 취함으로써 관세 면제나 산업별 유연 대응 등 실익을 챙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또한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금융 정책 및 환율 구조 조정 요구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여력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미 협조 중심의 전략이 지나칠 경우 한국의 경제적 자주성이 훼손되거나 중국과의 교역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중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주요 공급망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편향적 정책이 중국의 경제 보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보수 정권의 정책적 성향상 대외지향적 경제 전략이 국내 중소기업이나 서민 경제를 보호하는 데 한계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종합적으로 볼 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미국의 경제정책, 특히 강달러 해소와 관세 강화, 그리고 기축통화 유지라는 흐름 속에서 한국의 대응 전략은 정권 성향에 따라 방향은 다르지만 결국은 동일한 고민을 안게 된다. 즉,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국제금융시장과의 조율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미국과의 외교적 협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가 된다. 브레튼 우주 체제를 흔들고 새로운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구상하는 미란 리포트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은 단기적으로도 환율 재조정, 무역 구조 전환, 국채 시장의 구조 변경 등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권을 잡는 정치 세력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되 한국 경제의 전략적 이익을 지킬 수 있는 협상 능력과 외교적 균형 감각을 함께 요구받게 될 것이다.